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과 부동산 투자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 방법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 방법으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정반청 회장님이 2년간 156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으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부를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현재 경제 상황을 알아볼까요? 2020년부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이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 금리 인하, 무제한 양적 완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세 가지를 시행하였고, 많이 풀린 돈은 전 세계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거죠. 걷잡을 수 없이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각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각국이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보다 낮아지면 자국의 돈을 달러로 바꾸어 미국으로 돈을 옮기거나 자국의 달러를 들고 와 투자한 외국인들이 달러를 갖고 가면 달러로 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되며 자국의 경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 8월 27일 잭슨홀 회의에서 9분의 짧은 연설 동안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에 약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방식일지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지난 8월 25일 통합정책 방향 관련 총재 기자 간담회 중 최근 부동산 투자를 하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고 고통을 받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고요.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보시든지 이익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나 가게, 기업, 비투를 했던 투자자 등에게는 이보다 더 공포에 질리게 하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석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 빚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는 각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 세계 자산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를 놓치며 수확량이 급감했고, 공급망에도 차질을 빚어 푸드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푸드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는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자국에 제재를 가하는 서방에게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 연결된 단일가스 공급 라인 중 가장 큰 노드스트림 1을 무기한 끊게 됩니다. 또 러시아는 세계 석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수급 현상이 부족해지고 석유 대체 에너지 가스 공급의 부족으로 석유 수요도가 오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필수적으로 쓰는 것 중 하나인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아직도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종식되기도 전 2022년 5월 6일부터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인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힘들고 투자 중이라면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다수가 투자로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까요? 저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달러 투자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고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세계 자산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오면 세계는 안전자산 달러를 찾고 늘어난 수요에 의해 달러의 환율은 오릅니다. 올해 이럴만 해도 1,100원대였던 환율은 계속 우상향을 하며 2022년 9월 11일 기준 1,383원이 되었는데요. 1월에 환율이 1,100원이라고 한다면 9월 11일까지 약 8개월간
약 25.7% 상승을 한 것이죠. 원화를 달러로 올해 1원에 환전하고 지금 환전하면 나의 자산 가치는 약 25.7%가 상승한 것인데요. 올해 초 7, 8만원대를 오갔던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55,600원으로 하락했고, 작년에 170만원대였던 LG생활건강은 현재 65만 5천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 자산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죠.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겁을 내려 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만 욕심을 부리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주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흥미를 가진다. 하지만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오를 거라 예측하고 투자를 했지만 큰 폭으로 손실이 난 계좌를 보면 속이 쓰릴 겁니다. 저는 지금 불을 쓸어 담을 기회가 오고 있고 아직은 더 기다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부도의 날 영화 다들 보셨나요? 요아이님이 국가부도를 예측하고 원화를 달러로 바꿨습니다. 한국의 자산은 폭락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며 환율 8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 치솟은 거죠. 순식간에 달러로 바꾼 돈이 따블이 되고 한국의 자산은 폭락을 하며 엄청난 할인 이벤트를 놓치지 않고 줍줍을 실천하며 요아이님은 부자가 되었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예전에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서 강반천 회장님이 나오셨는데요. IMF 2년간 1억을 투자해 156억을 벌으셨습니다. 국내 자산시장의 거품이 있다고 판단한 강반천님은 1달러당 800원이었을 때 달러로 환전을 하셨고 그 후로 아름다운 수직 상승을 하며 1400원대로 오르며 3400만원이 6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주를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600원이었던 증권주는 12000원이 됩니다. 20배가 오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포착해 나가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셨습니다. 그리고 IMF 기간 동안 한국의 원화로 된 자산은 치솟은 달러 환율의 달러 반값이 되었고 국내의 부도 위기로 한국 내 자산이 폭락을 했을 때 주요 은행과 기업은 달러를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잠식되었습니다. 삼성전자우는 외국인 지분율 71.88%, LG화학우 70.37%, KB금융 73.61%, 신한지주 61.84%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국내의 대기업과 금융기업의 지분율이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를 축적할 기회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왔었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여전히 그대로 계실 것인지 기회를 포착하고 부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저는 달러를 지금이라도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에 1380원대이면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드린 세계 경제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면 물가는 계속 상승 중이며 미 연준 의장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받더라도 물가 안정이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한번 신냉전 시대를 열어가며 에너지 연료 상승과 식량 위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그리고 올해 세계로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 그리고 계속되는 기후 위기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이 위기들이 금방 지나가고 원래대로 자리를 찾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전 이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결국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달러를 보유하고 폭락한 자산의 매수 기회를 엿보는 자들에게 부를 축적할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